안녕하십니까? 이광윤입니다. 약 보름 전인 지난 1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기어이 정부 여당은 국정화를 강행했습니다.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나라 안팎으로 확산 중입니다. 국정화 결정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죠.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자주 뵙습니다. 예. 이런 일로 자주 뵈서는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한상권 상임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규모의 역사 연구 모임이죠. 한국역사연구회 부회장 맡고 계시는 이지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위원장도 지내시고 지금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정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맡고 계시죠.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위원님께서는 그 만주에서의 그 유명한 독립투사 지청천 장군님의 외손자이시기도 하시죠? 네. 네. 평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습니다. 우선 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에서의 뜨거운 반응, 여러 가지 견해들, 관련 자료 VCR을 먼저 하나 보시고 이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2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대학생과 청소년들까지 일제히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 발표 당일인 12일 시민단체 40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결의대회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세종로광장에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 원로들로 이뤄진 민주주의 국민행동도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11월 민중총궐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단 한 번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종북, 좌편향, 빨갱이, 색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직접 집필해야 하는 역사학계도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를 필두로 성균관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사학과 교수들이 잇따라 집필 거부를 선언했고 뒤를 이어 전국 각지 주요 대학의 역사 전공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313명의 교수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국내 최대 역사교사 단체인 전국역사교사 모임 또한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학계의 집단 반발로 국정교과서가 추진되더라도 정부는 집필진을 구하는데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들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행동 소속 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서울 도심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행동은 오는 11월 1일 학생의 날을 맞아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대규모 청소년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이면은 중학교 학생인데요. 내년에 중학교를 가는 입장에서 정말 교과서 국정화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는데 정부는 하나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고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는 얼마나 아기 같은 그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비교사인 교육대, 사범대 학생들과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화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학가에선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는 김영애 대자보와 성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그 역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또 획일적인 역사교육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라는 게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지정에 오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들이 학생들로부터 많이 나왔고요.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네, 역사는 아무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지막 팻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조금 전에 어떤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한테 유치한 또는 뭐 획일화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참 참담한데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든 논리랄까요? 이유. 그런 거 우선 한상권 대표님께서 먼저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날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제 황우여 부총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역사 교육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의 자긍심을 길러줘야 되는데 현행 교과서가 너무 편향돼 갖고 그걸 못 길러준다. 지금 교과서. 현행 검정 교과서가. 그래갖고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여러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의견 수렴이 학계, 교사, 학부모, 오피니언, 리더 각계 의견을 2014년 2월부터 15년 10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수렴을 했다는 거죠. 수렴을 한 결과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기로 국정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국정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며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쓰겠다. 이게 3번째 내용이고 4번째는 이런 역사교과서 속에서 우수한 역사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갖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념 편향성을 배제한 최고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이것이 브리핑의 4가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뭐 다른 건 일단 논의가 나올 것 같은데 2번째 것만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즉 국정화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게 그거죠. 그래서 여기 든 게 이제 학계, 교사, 학부모, 오피니언, 리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바꿀 때는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집단의 견해가 있거든요. 사실 이 국정화 교과서에 관해서 전문가의 견해가 4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한 번은 이제 1992년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2009년에 학교 교육과정 평가원, 이건 교육부 산하단체라고 생각한 건데,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 대한 또 입장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또 그 여의도 연구원이죠. 그 바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거기서도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2013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한번 사태를 빚었을 때. 사태를 빚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유엔에서 또 역사 교육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4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1년 지금 6개월 동안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텐데 여기에는 어느 것도 그런 정책을 수렴했다는 얘기 없이 그냥 학교, 교사, 학부모, 오피니언, 즉 이게 실체가 없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이 여러 번 나오고 심도 있는 더군다나 정부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의견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그냥 수렴한 의견에 근거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게 상당히 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론 수렴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구체적인 여론 수렴을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회에서 확인된 건데요. 올해 들어서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토론회 공청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을 수렴했는지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게 사실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국정도서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정도서라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런데 법률 용어도 쓰지 않고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굉장히 법률 용어를 쓰기에 부끄러운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도 숨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가 법률가 출신인데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았겠죠. 청와대에서 막 시키기는 하고 그닥 내키지는 않은데
또 대놓고 달라들거나 뭐 안 할 배짱은 아닌 것 같고. 그나저나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 꺼내주셨습니다마는 교과서 제목이 올바른 교과서예요. 좀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올바른 건지 그 머릿말에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의 구분 기준 이런 것들은 꼭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꼭 구해서 읽어보고 싶어서요. 우리 교과서는 사실상 헌법 정신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심의되고 확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따르고 있고 네. 그리고 엄격한 검정심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내용에 요약한다면은 두 가지 내용으로 사실상 이 교과서의 정체성이 구분되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헌법 정신이죠. 그래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래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요점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개념을 사실상 다른 형태로 해석한다는 거죠. 네. 따라서 요약한다면은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르는 것은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 정신 자체를 따르고 있는데도 다른 네.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이거 헌법 정신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나 다름 아니죠.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가 안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나치가 올바르게 해석된 역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요? 나치 치하에서. 네. 나치가 쓴 용어를 갖다가 살짝 변형시켜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치가 생각하던 역사교육 통제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육 통제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베꼈다면은 저열한 컨닝 네. 같고 모르고 했다면 나치즘과 동일한 현 수준인 정부가 거죠. 왜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 있는지 참 절묘한 일치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정부가 밝힌 일정을 보면 당장 뭐 다음 달에 편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말경부터 한 1년 정도 집필에 들어가서 네. 또 이제 보론과 검수 뭐 이런 걸 거치긴 하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2017년 3월 달부터 학생들에게 배포하겠다는 거니까 네. 실질적 집필 기간이 잘해야 1년 정도인데 교과서를 쓰는 것, 우리 한국 통사를 이렇게 쭉 몇 번이 나눴을지는 모르지만 이거 제대로 된 물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시간 확보된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일정에 있어서 대단히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무언가를 스케줄을 짜고 있다라는 혐의를 짓게 만드는 네.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서를 쓴다고 할 경우에는 교과서는 학문적인 내용을 보다 교육에 맞게 가공해서 학생들의 어떤 인지 발달 수준에 맞게 전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 전문성의 연구자들의 역할과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 역할이 결합이 되면서 제3의 가공되어진 어떤 교육의 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역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올바른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대단히 어폐가 있는 말이다라는 거는 참 문제가 있고 아까 이준식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올바른이란 말을 할 경우에는 봉건 시대에는 왕실에서 왕실의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사라고 할 때는 그 올바를 정자를 씁니다. 예. 네, 그럴 때는 왕실에 볼 때는 대단히 왕실 측에서 입맛에 맞는 거죠. 정사와 야사할 야사란 때 그 정사. 개념이죠. 네. 근데 심지어 그 정사를 쓰기 위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정사의 대표적인 게 사마천의 사기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사기를 쓴 사마천조차도 그러한 정사의 체제에서도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난 궁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정성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균형 잡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을 쓴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어떤 쫓겨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뭐 70년대식의 어떤 구호 또는 뭐 군대에서 하는 그런 구호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 초등학생 학생이 말했던 이미 우리는 아이가 아닌데 우리를 너무 아이 취급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대단히 깊이 반성해야 되는데 하물며 올바르고 정당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1년의 기간에 그 모든 걸 담아내겠다. 그다음에 검수까지 하겠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쓰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이 그렇죠. 11월 말부터 금년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2016년 11월 말까지 집필을 하겠다. 1년간. 예. 그리고 이 교과서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2016년 12월에 하겠다. 예. 그리고 현장 적용을 17년 3월에 하겠다는 건데 이 지금 초등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 이게 한 학기 동안 현장 검토본을 가지고 11개 학교에서 17개 학교에서 현장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 자체는 완전히 삭제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드 테스트 아예 없이 하는 바로 겁니다. 배포해서 가르치겠다. 지금 이런 거네요. 그래서 심의본을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절차를 대신 거치겠다 그러는데 이건 현장 이 적용 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우리가 2013년에 저는 교과서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아직. 근데 부실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교학사판 한국사. 이것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출판사와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2년여의 기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완성했던 거다. 그런데 이것을 검정해서 이 제외시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교학사본 그 오류가 1,500건이 넘었던 기록적인 교학사 책도 2년 넘게 만든 거랍니까? 일반적으로 4년 걸리는데 2년 내에 단축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4년 잡습니다. 보통 4년을 잡고 얘기를 하죠. 교과서 일반적으로 4년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2년 만에 했으니까 그게 오류가 많이 2년 만에 한 것에 지금 1,500건에 가까운 오류가 나왔던 것이 이제 2013년에 교과서인데 이번엔 1년 만에 해치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6개월 만에 지금 해치우겠다는 겁니다. 마치 KTX 속도 지금 줄이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필진이 교수들 아니겠습니까? 교수들이라는 사람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연구하고 강의하고 시간 남아 이거 쪼개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합숙해갖고 1년 하라면 또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수들이 집필할 때에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4년을 잡는데 2년에 한 것도 오류인데 또 1년에 하겠다는 거니까 뭐 불보듯이 뻔하지 않으면 베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 첫 보도가 나왔을 때 기자들이 놓쳤던 대목이거나 우리 정진우 의원님이나 한 교수님한테 취재를 안 해서 이런 게 이슈화가 안 됐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보통 한 4년은 잡아야 하는데 문제의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부실의 대명사인 교학서 교과서도 2년 걸렸는데 그래도 오류 개수가 1,500개 이상이었다. 그런데 1년 만에 하겠다. 그냥 딱 요 숫자만 제시해줘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의원님께서 얘기하면 교학사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교학서 교과서를 그대로 갖다 베끼면 됩니다. 집필지는 이름만 빌리고요. 교학서 교과서를 갖다 놓고 베껴도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게 국정교과서 제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집필진이 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손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교과서로 나오는 거니까 뭐 교학서 교과서를 갖다 베낀다는 게 좀 뭐 하면은 교학서 교과서를 냈을 때 그 필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기왕에 나온 국정교과서를 참조해서 썼다 그랬거든요. 기왕에 나온 국정교과서 또는 뉴라이트가 만든 2008년에는 대학교과서 갖다 놓고 적당히 섞었으면 1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공정에는 별 무리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교학사 교과서도 이제 오류도 문제지만 인터넷에서 자료를 무단 복제했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지난번 우리 1차 토론회 때 한번 자료함과 함께 그 무단 복제를 한 건데 그 자체도 이제 독창성이 없었던 건데 그렇게 해도 2년이 걸린 거죠. 인터넷 자료를 긁어 모았어도 근데 독창 아무 교과서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 글로 써야 된다면 1년이라는 거는 아마 어느 누구도 그렇게 쓰라면 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 뻔히 아니까. 정 의원님께서는 교단 경력, 교직, 직접 교사로서 교편을 잡기도 하셨고, 그 이후로는 전교조 맡았었고, 지금은 이제 의원직 수행하면서 훨씬 정책적인 거 결합이 돼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연구자이시자 강단 교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뭐,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성인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옛날 교학사 교과서를 갖다 베끼는 것 말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시한이다. 1년이라는 게. 이 점에는. 자, 게다가 말이에요. 그 연장이긴 하겠습니다만 국정화 발표 이후 대다수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 초, 중, 고 대학교
모든 교수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나 안 쓰겠다. 지금 국립대로도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다 빠져버리시면 서술이 한쪽 방향으로만 되리라는 건 너무 불을 보듯 빤한 거 아닙니까? 이 교수님? 네. 예, 이 교과서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일단 짚고 넘어갈 거는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 아무래도 이제 실제 교과서를 집필하는 책임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돌아갈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예.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가 보이고 있는 갈짓자 행보를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다양성이 반영된 교과서 만들겠다 그랬다가 국사편찬위원장 입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과서 만들 필요 없다 그랬다가 또 거기에서 반대 여론이 일어나니까 다시 또 국사편찬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래도 다양성이 반영된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랬다. 전교재를 넣니 빼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를 만드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말만 그냥 늘어놓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 학계나 역사학계나 역사교육계에서 국정교과서가 되면은 모든 제작 활동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그런 선언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이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선언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 이 정부 여당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10%, 제가 보기엔 10%가 아니라 1%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극우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집필진 구성이 될 것이 뻔하고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교육부가 억지 논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국민을 갖다가 현혹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필진에 있어서 보면요. 예. 2008년도에 나왔던 대한교과서, 그러니까 교학사 하기 전에 실험본으로 했었던 대한교과서와 그다음에 이어서 나왔던 2013년 거까지 합해서 본다면 역사를 역사학자만 쓰느냐라고 해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분들을 망라해서 사실 역사학자가 배제되고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역사 서술의 주체들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전문성을 얘기한다든지 또 공정성을 얘기한다 할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화학 선생님이 물리 교과서 쓰는 거를 가지고 교과서 썼다라고 하는 거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내용의 필진 구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모양새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화학 선생님 물리 교과서 쓰는 형태로서의 교과서가 된다면 그건 역사 교과서로서의 가치나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겠죠. 이 교수님과 한상권 교수님 어느 분께서 답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제가 좀 너무 순진하게 여쭤보는 건지 모르지만 국사편찬위원회라 하면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기능해야 하고 예전에 우리 사관, 사초 그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금 그어준 대로 이렇게 하고 말이 됩니까? 왜 언제부터 우리 국편이 이렇게 됐죠? 국편이 원래 뿌리는 조선사 편수회라고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역사를 편찬하는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복부의 그렇죠. 우리 조선사를 왜곡하는 때 앞장섰던 조선사 편수회. 그다음에 이제 국편이 해방 후에 1946년에 창설됩니다. 해방 후에 창설되면서 이제 원래 국편은 이런 역사책을 편찬하는 데가 아니고 사료를 수집 정리하는 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사실 사료 모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료를 수집 정리해줘 갖고 번역해주거나 어려운 책은 그런 거 갖고 역사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보조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2007, 8년쯤에 이제 교과서 논쟁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정교과서부터, 금성교과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국편한테 교육과정 개발을 연구하라 의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국편이 점점 본래의 기능을 이제 잃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편위원장 한 분은 나는 이런 거 못한다 갖고 스스로 사퇴까지 했습니다. 이건 국편이 할 일이 아니다. 자료 수집과 축적에만 하겠다. 그것만 하는 거지 원래 국편이 그런 목적으로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교과서 그러니까 그걸 담당할 기간이 없으니까 이제 국편한테 넘긴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국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2013년입니다. 이제 이 교과서를 갖다가 이제 검의정으로 판단하면 갖다 이제 검정하는 기관으로 역할하면서 교학사 교과서를 통과시켜줬죠. 네. 그건 뭐 결정적인 실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에서 국편으로서는 뭐 국편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잠시나마 원래는 이제 그 기능은 부여했다. 있는데요.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거죠. 그 말씀 하나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3대 국책연구기관 하면은 국사편찬위원회거든요. 아시다시피 김정배 위원장님 5공화국 때 전두환 정권 때 국정교과서를 연구했던 연구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 이분은 김무성 대표가 교학사 교과서 파동 이후에 새누리당 의원 100명과 함께 만들었던 역사 연구 모임 와서 맨 먼저 기조발제를 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동북아 역사재단 김호섭 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예. 이게 이 고영주 지금 박문진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네. 2011년에 했던 교과서 관련은 토론입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김호섭 김정배 위원장께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께서 정 의원님 그 표지 좀 한번 더 들어가 주실까요?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온 토론문을 보면은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아주 똑같은 논리로 성향 분석을 모든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다 했고요. 그게 언제 때 얘기죠? 2011년 5월 20일 날입니다. 프레스센터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고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현대사에 관한 연구 업적과 정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그래서 모든 사학계를 사실상 여기서는 이 해전사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공부했던 학자들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90%가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책으로 해서 목표를 딱 두 가지 정했습니다. 이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은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는 거민정 교과서를 만든다. 네. 이게 2011년에 이렇게 해놓고 2013년에 교학사판 교과서가 나왔던 겁니다. 이미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편수지침이나 검정심의위원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검정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제도도 무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민주적인 원칙까지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국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역사를 왜 역사가만 집필하느냐. 경제사를 전공한 분들도 있고, 사회학자들도 있고, 정치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근현대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참여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김정배 위원장께서 12일 날 정부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필지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전반을 아우르는 분을 초빙해서 구성할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2011년 그리고 그 이전에 교과서 포럼 이 맥을 똑같이 하고 있고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2011년 5월에 벌써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었고 거민정 단계를 거쳐서 국정화로 가겠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2012년 5월 20일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바로 한국 현대사학회요. 그 지금 말하는 뉴라이트의 창립날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이제 5월 20일 날 창립하면서 저게 발표한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쓰기위해서 용어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그게 이제 2011년에 있었던 큰 논쟁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그 역사 교육과정에서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2년 후에는 이제 교과서까지 쓴 거죠. 2014년에 쓴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 시장을 자기네들 논리로 점유할 줄 알았는데, 0%대가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아예 국정으로 돈. 그 단계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또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네네네. 박근혜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8년에 뉴라이트의 그 교과서 포럼에서 예. 대학 교과서를 만들 때도 사실은 내세운 논리가 역사 교과서를 왜 꼭 역사 학자들만 쓰느냐. 경제사하고 정치사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역사 교과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만든 게 대학 교과서고요. 예. 그 대학 교과서가 나왔을 때 출판 기념회에서 당시 당시는 야당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당 대표이던 박근혜 씨가 나와서 예. 이제야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보고 이제야 제대로 된 교과서라고 매우 흐뭇해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에는 예. 국정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필요성과 예. 함께 이리 가야겠다라는 네. 게 심어져 있었다는 네. 반증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 말썽 많았던 새누리당의 현수막 얘기를 잠깐이라도 하고 가야겠습니다. 김일상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 현재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교과서 책을 갖다 놓고 찾아봤어요. 407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북한 학계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데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바뀌면서 이것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라고 407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거두절미해서 마치 우리 아이들이 주사를 배우고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해댔습니다. 일정 부분 초기에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집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런 행태 어떻게 어느 분께서 좀 지적을 해주시죠. 일단 이 새누리당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두 사람이 연상됩니다. 네. 괴벨스하고 메카시가 연상됩니다. 아하. 두 사람 다 선동의 대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격해야 될 대상을 정해서 적으로 몰아가는 선동술에 관한 한 아마 20세기 최고의 네. 대가들일 겁니다. 예. 괴벨스와 메카시식으로 딱 공격할 대상을 정해놓고 예. 그 다음에는 널리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무조건 공격하는 겁니다. 심지어 거두절미 악랄하게 인용해가면서까지 몇 가지 단어만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주체사상을 가르치다니 이런 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 교사들이 당연히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지 어느 용기 있는 교사가 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체사상을 고무 찬양하는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선전선동의 그 대가들에 의한 작법이 이제 응용됐다는 차원 말고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할 정도의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전혀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거민정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 거민정 역사가 된 것은 짧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죠. 네. 그럴 때 거민정이 되면서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필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거의 내용에 있어서 정부가 교육부나 또는 교육과정평가원이나 또는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교과서 편찬에 대한 절차적인 그 룰이 있습니다. 네. 그 지침에 따라서 집필을 한 교과서들이죠. 그러니까는 만약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고무 찬양하기 위한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는 교과서를 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심의 기준을 잘못 잡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들의 직무가 유기됐던 네. 거죠. 근데 그거는 아주 다 그 구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상식을 완전히 국민들의 그 이 생각을 바보로 알고서는 선동을 하고 또 그것이 또 먹힌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김무성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 새누리당이 프랭카드로 일제히 걸었다가 하루 만에 이제 철거를 했는데요. 네. 정말 그랬다면은 이건 누가 신고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지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맞습니다.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과정의 상세 내용을 기술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지필 기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나온 것이 교과서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검정심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조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406쪽이라고 그랬다가 금성교과서 407쪽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저도 407쪽으로 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나오더라고요. 예. 길게 나오는데 북한 학계에서는 이 말을 썼다. 그래서 북한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말이 이제 비판적인 서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것은 통일교육원에서 나온 2015년 통일교실 고등학교 3차시 자료입니다. 네, 인터넷에. 자료 준비를 많이 해요. 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요. 예. 이건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교육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통일원에서 하는 교육이거니까 당의 유일 사상 체계는 수령의 사상 체계이며 수령의 영도 체계이다. 김정일 주체 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의 논문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육원 또 고등학교 3차시, 중학교 2차시에 나와 있는 것은 예. 여기는 북한 노동당 규약을 여기다가 주체 사상과 관련해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통일원이 지금 국가보안법을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의 이야기들 한다면 그대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유포에 앞장서고 있는. 그렇죠. 이런 내용이고 제가 모든 교학사판을 제외한 모든 7종 교과서를 다 분석을 하고 꼼꼼히 살펴봤는데 주체 사상이라든가 북한 문제라든지 토지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단 한 권도 교육부의 집필 기준을 벗어나서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한 교과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비판적 서술이 전부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나저나 우리 통일부가 굉장히 담대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출판사로 볼 때는 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출판사로 볼 때는 운명을 거는 거거든요. 몇 억씩이나 되니까. 근데 출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검정 기준을 우배하면서 교과서를 쓸 리가 없죠, 우선. 썼다 할지라도 출판사에서 다 지울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 교수님과 위 의원님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이 특히 뭐 금성 교과서 이런 것들이 패배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적 사관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런 말도 해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다. 북한은 찬양하고 남한은 폄하하고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반박해 주시죠. 일단 그 북한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가 없고요. 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왔다면은 그런 교과서를 검정해서 통과시킨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는 진짜 당장 해체돼야 됩니다. 근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새누리당에서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똑같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새누리당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고요. 근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그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부정의 역사를 가르친다는 거죠. 일단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학사관이라는 게 일본의 극우 세력이 즐겨 쓰는 말인데 그걸 왜 대한민국에서 굳이 수입을 해가지고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내용상으로도 부정의 역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검정교과서에는 긍정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긍정서술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긍정서술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이것만 해도 긍정의 역사가 넘쳐나는데 친일을 비판하고 독재를 비판하고 분단체제에 편승한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거를 자학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알겠습니다. 전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이게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한 그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역사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 인류 문명에서 아주 오래된 문명의 자산이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역사란 말을 처음 쓴 서양 사람을 친다면 헤로도토스를 얘기를 합니다. 히스토리아란 말을 써서 영어로 히스토리가 됐다고 그러고요. 네. 공작 춘추를 쓰면서부터 인간의 삶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의 삶을 기록하는 인간만이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역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성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역사란 말이 처음 인류 문명에 등장을 했고 21세기 지금까지도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나 역사라고 하는 학문의 유용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중심적인 거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큰 문제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망가지는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위해서 역사를 보는 거고 인간은 어찌 보면 대단히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가 진짜 자기를 자학해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역사를 한다면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라는 과목을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역사 그 기본적인 출발부터가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쪽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역사 그 캠프를 진행하는 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돼서 한중일의 공동 그 대응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미래의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전 세대들의 잘못된 그 편견 속에서 역사가 이용당하는 것에서 희생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한국이 분단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아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고 주변에 일본과 중국의 세력 다툼과 또 태평양 건너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21세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얘기해줘야 됩니다. 더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제대로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것을 국가보안법이니 아니면 자학사관이니, 물론 자학사관은 저희가 솔직히 다음 달 10월 말에 이제 오키나와에서 한중일 평화포럼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일본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요? 했어요. 거기도 검인정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판할 근거가 그럼 뭐야? 니네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역사책을 내는데 무슨 뭐 일본의 역사 왜곡을 얘기하겠냐 우리는 이제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총틀어 본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넘어서 동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청소년 미래 세대들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게 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큰 문제의식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이 상황은 너무나도 지엽적이고 너무나도 소모적이고 너무나도 퇴행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정 의원님 나라는 없어져도 역사는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친일이나 독재와 연관된 후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선조들이 역사책에 쓰여진 게 치욕이고 의욕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셨지만은 자학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찌 역사에 영광이 있고 치욕이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치욕과 의욕의 역사마저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의욕과 치욕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비도 앞에 가서 배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학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가계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이걸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반만 역사의 역사가 어찌 자랑스러운 게 없습니까? 자랑으로 참 우리는 헌법병신에도 그 자랑을 담아놓고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 온갖 시련을 극복해서 여기까지 온 민주주의를 일으켰던 위대함.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일본의 군국주의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끝까지 해서 나라를 끝내 지킬 수 있었던 그 임시정부의 정신을 우리는 지금도 자랑스러운 역사로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국가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상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위라고. 그거야말로 자학사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학사관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나온 게 이제 90년대 중후반이죠. 나왔거든요.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당시 이제 무라야마다마라든지 고노다마가 나와갖고 자기가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고 95년이라는 건 이제 전쟁 50주년 아닙니까? 종전.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역사에 대해서 성찰을 갖고 자기 반성을 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일본 우익들이 왜 우리가 잘못했냐? 예. 우리가 잘못한 건 전쟁에서 진 이유밖에 없지. 예. 우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하면서 나온 게 자학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쓴다는 자체가 창피한 거죠. 그 자학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배경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 우리나라 당대표가 쓴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우익들이 쓰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반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께 아까 짧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 발언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필드 테스트 초등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거치겠다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주로 군산을 통해서 나갔던 쌀이 수출이냐 수탈이냐 가지고 이런 도저히 논란거리가 될 필요도 없는 것조차도 논란 삼는 것 같던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교과서는 실험본이다. 잘못됐다고 수정 예고가 돼 있다. 단지 몇 글자에 의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자도 인정을 하는 것이다. 실험본에 불과하니까 너무 비판하고 문제 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본이라는 거 어떤 식으로 누가 주체가 돼서 어디서 실험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바꾸는 겁니까? 교육부가 국정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교과서가 금방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네. 실험본이 그걸 전국에 있는 17개 학교에서 지금 한 학기 동안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수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최종 수정을 해서 이제 보급이 되겠죠. 이것도 교과서 제작 과정의 일환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2014년에 2014년부터 적용되었던 2013년에 검인정 이전에 검정의 납품본으로 나왔던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이야기와 교육부의 이야기는 전부 다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검정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검정 이전의 문제를 삼으면서 실험본을 문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히려 더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실험본 일망정 거기에 쌀 수탈당한 게 아니고 수출한 거였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검정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어떤 분 발언하신 거 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아무개 그분은 당당하게 수출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일단 실험본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사실은 그 학생들의 역사인식이 엄청난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일단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죠. 거기다가 이 교육부가 마치 집필자들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이게 사실은 교육부 이름으로 나온 책입니다. 누차게 한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에서 검수 내지는 감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부가 저자입니다. 이 책은. 필자는 따로 있지만 저자는 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니까 국정교과서를 내겠다고 하는 교육부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그 실험본 교과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그 문제도 교육부 스스로 찾아낸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외부에서 지적이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수정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쓰였겠죠. 미국에 나올 국정교과서, 올바른 교과서인가가 아마 이런 비슷한, 미리 하나 맛보기로 보여준 거 아닌가요? 근데 이 과정도 안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래도 그 실험본이니까 이렇게 한번 거쳤는데 이번에는 안 거치고 그냥 곧장 배포한다는. 지금 실험 기간도 없이 바로 배포하겠다는 거죠? 내년에는 시간도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2017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실험본을 쓸 시간이 없는 거죠. 1년 2, 3개월 안에 해치워야 하니까 한 학기 동안 배포해서 실험할 수도 없다.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검증할 기회마저도 없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오표를 달겠죠, 뒤에다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국민 TV